이종구 정책위 의장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당히 바쁘고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지난 주말에 그 국민의당의 손학규 위원장을 만나셨더라고요. 예, 예. 네.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하여튼 그 문재인 후보를 네. 이 집권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런 이제 큰 명제를 가지고 뭐 많은 얘기를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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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 안에서는 이제 의총도 몇 시간씩 네네. 열렸는데 네.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성은 결정된 겁니까? 그 3자 단일화 아니면은 네. 어렵다. 막기가 어렵다. 문재인 후보를 막기가 어려우니까 네네. 3자 단일화를 그 추진을 하고 네. 그리고 그 과정을 하여튼 일단 그 과정을 좀 후보는 좀 지켜봐 달라. 이런 정도 수준에서 얘기가 됐죠. 네. 유승민 후보는 끝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 저는 이제 좀 생각이 많이 다른데 네네. 후보가 가더라도 네. 국민들이 저지하기 위한 네. 후보를 저지하기 위한 그 연대 네. 또 내지는 이제 투표 그 장에서 네. 그한 어떻게 보면 뭐 국민들의 혁명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예. 거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문재인 후보를 반대하기 위해서 반문 정서에 기대해서 3자가 뭉쳐보자. 네. 이거는 좀 사실 옳지 않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오늘도 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네네. 지금 문재인 후보의 정책과 비전 네. 외에 네. 3당은 지금 정책이나 비전 면에서 거의 대동소이예요. 네. 예를 네. 들면 사드도 반대하고 있고 네. 또 기타 이제 그 대기업의 어떤 횡포를 막아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이 소득 격차도 줄여야 된다는 거 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같은 비슷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네. 문재인 후보는 좌파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막자는 거지. 네. 정책이 뭐 크게 지금 다른 건 없습니다. 예. 진짜가.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단일화를 하는 것은 맞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뭐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몇 분이 모여서 단일화 논의를 했지만 그게 잘 안 됐고 또 각 당이 모이자고 하는데 바른정당이 주호영 원내대표만 같이 나머지 두 당에서는 오지 않아서 그게 또 무산됐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네. 피상적인 것이고요. 네네. 내부적으로는 네네. 많은 의원들이 걱정을 하니까 네. 국민들의 좀 마음을 좀 모아보자. 그런 예. 데는 지금 3당에서 많은 얘기를 오가고 있어요. 지금. 네. 김종인 전 대표의 최측근 최명길 의원이 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오늘인가 국민의당에 입당한다는 뉴스 네.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정책만 질문하기로 사실 약속했는데 바른정당에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여쭤봤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다른 정당하고 똑같이 경제정책, 그다음에 외교 안보, 그리고 끝으로 교육의 순서로 그 정책의 핵심을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경제정책은 어떤 겁니까? 경제정책은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그 바른정당의 그 생각은 네. 우선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자. 네. 그러니까 대기업, 제조, 수출 중심의 어떤 산업 구조 네. 이런 것이 이제 한계가 부닥쳤기 때문에 네.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을 고수해서는 안 되고 네. 이제 자유로운 기업 활동, 네. 자유롭게 창업하고 노력에 의해서 자수성가하는 그러한 네.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창업하기가 쉬워야 된다. 네. 각종 이 규제, 네.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걸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민간이 해법을 찾아서 네. 여러 가지 규제가 후리한 그러한 네.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공정한 시장 경제 확립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기업의 어떤 갑질, 뭐 네. 대기업들이 뭐 기술 탈취도 하고 단가 후려치기 하는 거 이러한 대기업의 갑질 반칙 네.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창업을 해봐도 뭐 정당한 보상이 안 따르니까 네네. 생존하기 급급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 네. 이 불공정한 대기업의 그런 관행을 네. 파기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총수 일가의 그 사면 복권 이런 건 안 되겠고 네.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것도 근절해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번 선거의 화두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임금 근로자 비중 이런 네. 것을 우리가 줄여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어떤 총량제 네. 네. 그리고 최저임금을 좀 인상해서 예. 이 소득 격차 문제를 좀 해소해보자. 특히 이제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20년까지 네네. 1만 원을 뭐 도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그 공정한 사회 그리고 따뜻한 이 사회 이러한 네. 것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예. 그 81만 개 그 일자리 창출 문재인 후보가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것도 뭐 좋은 거 아닌가요? 그건 좋죠. 근데 네. 지금 오늘도 이제 불란서 대선에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네. 이제 선두로 가고 있는 그 마크롱? 네. 네. 그 후보의 얘기는 오히려 정부의 네. 정부를 작게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뭐 12만 명의 공무원을 갖다가 감축을 하겠다. 이런 안을 내놓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문재인 후보는 거꾸로 네. 공무원들을 좀 늘리고 네. 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해요. 뭐 재원 조달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충분히 얘기를 못 하고 있고요. 네. 네. 역행하는 거죠. 근데 일자리를 늘린다 그러면은 네네. 이 바닥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네. 공무원들을 늘려서 일자리 한다. 뭐 비정규직을 뭐 정규직으로 뭐 어떻게 뭐 네. 빨리빨리 바꿔주겠다. 뭐 이런 거는 그렇게 그 기본적인 일자리 창출은 아니죠. 네. 바른정 기본적인 일자리 창출. 네. 바른정당의 그 경제 정책 중에 좀 전에 말씀하신 건 이제 3년 안에 최저임금 한 10,000원 정도 네. 올리겠다. 지금 아마 6,600원 정도가 그런 예,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것 자체가 또 중소기업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분명히 이건 뭐 중소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네. 그렇지만은 그 국가가 네. 영세 업체 또 그 영세 업체에 그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네. 예를 들면 4대 보험료 같은 것을 앞으로 한 3년 내지 5년간을 네. 이거는 지원을 해주면 그런 방식으로 네.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좀 덜어가면서 이거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는 거죠. 네. 자, 외교 안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이제 네. 사드 얘기를 아까 하셨습니다. 외교 안보의 정책은 어떤 겁니까? 외교는 총체적인 그러한 힘을 강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차원에서 네. 저희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은 외교부에다가 네. 조금 더 많은 역할을 부여를 해야 된다. 근데 네.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안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6.25 전쟁이 뭐 최대 위기라고 하고 네. 뭐 매일같이 지금 뭐 사드 문제 그리고 이 네. 핵 문제 이러한 것이 지금 그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 하여튼 중국을 좀 압박을 해가지고 예. 그 중국 압박하는 건 뭐 우리 힘으로 지금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미국이 네. 한미 공조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압박을 하고 네네. 중국이 다시 이제 북한을 제대로 압박을 해가지고 네. 핵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외교적인 그 네. 역량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그 말씀은 한미 동맹의 강화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미 동맹은 뭐 지금 저는 굳건하다고 보니까요. 네.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국을 좀 더 압박을 해야 되지 않냐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을 압박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환율 조작국 그거 하는 거 좀 봐주기도 하고 무역 적자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 하고 봐주고 있는데 사드가 이제 거의 도입돼서 설치되는 이 시점에 중국은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가능할까요? 중국은 이제 지금 반발하지만은 막 기정사실화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트럼프하고 지금 시진핑하고 지난번에 뭐 많은 얘기를 네. 하고 지금도 계속 전화 통화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느 정도 양해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미 동맹 굳건한 바탕 위에 중국의 압박을 가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실은 외교 쪽에 외교 쪽도 외교 안보 쪽에
인재가 지금 부족하지 않느냐. 몇 달 동안에 물론 대통령의 거리 사태라 그렇지만 외교가 깜깜이었던 거 아닌가요? 글쎄요, 뭐 그건 뭐 많은 국민들이 지금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가 더군다나 그 일본, 네. 그 일본하고도 그 관계 개선을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참 그것도 그렇고 미국하고도 지금 예. 상당히 걱정이 많죠. 근데 네. 특히 그래서 이제 안보관이 좀 의심스러운 네. 그런 진영하고는 상당히 좀 특히 지금 시점에서는 네. 조금 꼭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 건 아닙니다만, 네네. 예, 조금 국민들이 하여튼 좀 걱정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대선 국면에서 특히. 네, 우리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우리는 쏙 빼놓고 머리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을 끼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정말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나라는 정말 자괴감이 들 정도인데요. 예, 지금 황교안 대행 체제니까. 네, 글쎄요. 좀 그런 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패싱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코리아 패싱입니다. 패싱하고. 네. 자, 교육 정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교육 정책을 내놓고 계십니까? 저희가 내놓고 있는 거는 이제 이 공교육의 그 신뢰를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난번에 이제 국정농단에서도 봤지만은 금수저나 이제 네. 해조선이나 이런 그 자조가 확산되고 있으니까 네. 다른 것보다도 하여튼 공교육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사교육 부담을 주는 뭐 이런 논술, 네. 뭐 교내 수상 경력, 네.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입시에 반영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네. 토론 문화, 또 실험, 체험 이런 수업 방식을 다양화해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러한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 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입시제도 자체는 법제화하고 어떤 교육의 100년지 대계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이런 것을 장관이 뭐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바뀌어서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뭐 교육이 100년 대계라고 그러지만 입시제도가 바뀔 때마다 한 1,0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초중고 대학생 그리고 학부형 한 1,500만 명 흔들고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도 대학처럼 수강 신청제를 도입하고 무학년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말했어요. 유승민 후보가. 그 학생부가 대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무학년제 자체가 학생부 기록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 어려운 문제들이 하여튼 많습니다. 근데 하여튼 학생들의 어떤 자율적인 선택, 자기 개발 이러한 것이 어릴 때부터도 중요하고, 뭐 그러한 것이 하여튼 반영되는 그러한 무학년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되겠죠. 하여튼 지금 뭐 처음에 여러 번 질문 드렸습니다만은 뭐 그 반 문재인 진영의 후보 단일화 문제가 진척이 된다면 각 정당이 이 시간을 통해서 쭉 인터뷰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은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3당이 앞으로 집권 후에 협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여튼 이 협치의 일환으로 정책에 대해서도 좀 조율을 하고 또 이제 나라가 이제 나갈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청사진 같은 거를 내놔야죠. 근데 그건 지금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큰 방향에서 이거 뭐 3당은 별 차이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그 토론을 통해서 유승민 후보가 실력과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다. 그런데 당신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니까 내려와야 된다. 그러면 후보 입장에서 그건 쉽게 설득.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은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유승민 후보가 좋은 정책 또 비전 그리고 상호 토론도 잘하시고 이런 것이 유승민 후보의 아까 정치인으로서의 앞으로 이제 나아가시는데 많은 자산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번 선거를 보는 거는 네. 좀 다르다. 꼭 여기서 드롭을 하고 네. 그렇게 막 대의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네. 하나의 정치인으로서의 그 길이 아닙니까? 네. 정치인으로서의 네. 자산을 갖게 되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이신 네. 듯도 싶은데요. 그거는 끝까지 가는 게 꼭 그런 건 아니다. 네. 예. 드롭하는 것도 예. 유승민 후보의 어떤 정치적인 장래를 위해서 도움이 예.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일 먼저 바른정당에서 제기하셨죠. 제일 먼저 얘기한 건 아니고요. 많이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기자분들이 이게 타이밍을 이렇게 잡은 거죠. 예. 예. 그 39명의 국회의원이 있으시죠? 바른정당. 33명입니다. 33명. 그런가요? 예, 예. 아, 네. 39명은 네. 국민의당이고. 예, 국민의당. 아이고,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예. 몇 명 정도가 지금 단일화에 찬성하시는 것 같습니까? 33분 중에서. 저는 뭐 한 20명은 넘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앞으로 추이가 짧은 시간 안에 결정되지 않을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바른정당의 이종구 정책위 의장 말씀을 들었습니다.